집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실습을 해서요. 내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위 몇 %에 드는구나. 좀 더 분발해야겠구나. 내가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자꾸 메꿔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기 김현자입니다.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오늘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학머리가 보통이거나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아서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게 할까라는 내용은 많은데요. 반대로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제대로 얻을까라는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 수학을 잘하는 학생하고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노력을 해서 잘하는 학생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수학머리가 탁월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서 잘 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저 하나밖에 몰라서 나머지 9를 채우기 위해서 이 학생이 스스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전체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3%, 많으면 5%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학생들 어떻게 하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첫 번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는 제대로 잘 가르치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잘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은 선생님이면은 좀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나가는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야 되고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보다 저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 수준에 맞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께서 많은 정보를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수학학원인데 영어학원 어디 다니면 좋아요? 국어학원 어디 다니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내세요. 일단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내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많이 찾는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해주세요. 수학머리가 보통이거나 안 좋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저희가 중등 과정의 문제집 한번 보겠습니다. 센수학의 C스텝, 블랙라벨의 3스텝, 고쟁이의 3스텝. 어머니 다 고민이시죠? 수학머리가 보통이거나 안 좋은 학생이 스텝을 풀어 말아 저는 그냥 과감하게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행 이렇게 잡고 나가면 나중에 이 문제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 문제도 잘 푼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못 풀면은 이 문제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풀륭한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또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문제풀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수학머리가 보통이거나 안 좋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풀 때 이 학생들은 문제집 4권, 5권까지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많이 돼서 많은 문제집을 풀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계획표를 정확하게 짜 주십시오. 물론 초등에서의 진도 계획표가 있고 중등에서의 계획표가 있고 고등에서의 계획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하실 점. 초등에서 수학머리가 아주 좋다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학생들 중등 와서 수학머리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네. 초등 때는요.
수학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실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와서 중등과정 공부하고 특히 고등과정을 공부했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문제풀이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은 이 학생은 수학머리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머리가 아주 좋고 나쁘고 그거는 초등 때 너무 섣불리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중등 한 저학년 때 1학년 또는 2학년 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요, 수학에 관한 지적 능력이 나중에 판별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머리가 아주 좋은 학생들은 진도 계획표를 정말 잘 짜주십시오. 정말 이런 학생들일수록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내용들을 언제 준비하시냐면요, 중학교 때 준비를 다 시켜주시는 거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걸 못 받아내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받아내서 충분히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선행 진도도 빨리 나가주시면서 심한 문제 많이 시켜주시면서요. 중3 때 뭘 시켜주시냐면요.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 문제풀이까지 다 완결을 다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서 해도 속도도 나고 성적도 나올 수도 있지만요,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3 때 다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선행을 하죠. 그러면은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기관에 들어가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집에서 프린트해서 풀어보면은 좋습니다. 고1에서 보는 모의고사, 고2에서 보는 모의고사, 고3에서 보는 모의고사 약간 좀 방향과 성격이 다릅니다. 집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모의고사를 실습을 해서요, 내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신은요, 학교마다 나오는 문제 성향이 약간 좀 틀려서 본인이 진학을 하는 학교의 내신 문제의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요, 이 모의고사는 좀 다릅니다. 모의고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재놓고 시험을 봤을 때 이 모의고사로 전국 학생들이 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상위 몇 %에 드는구나. 좀 더 분발해야겠구나. 내가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자꾸 메꿔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몇 번 실시하면 좋으냐면 저는 매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매주 실시할 정도의 모의고사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긴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을 내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한 선행한 진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실시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떤 책을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등학교 가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실시한 모의고사를 보고서는 나는 몇 %구나 하면서 나는 정말 1% 그 안에 그런 점수를 계속 유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실수한 순간 1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은요,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되냐면 주킬러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킬러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다 맞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신 문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준킬러에 해당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정말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또 유형을 또 연습하고 내신 시험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대비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라는 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주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색깔을 입혀서 다시 적용해서 풀어나가는가, 이 개념들을 어떤 순서로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현장에서 가르친 선생님도 많으시고요. 인강으로도 그 선생님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건 사담인데요. 토요일날 점심을 먹으려고 음마 사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가? 전국적으로 내노라는 강사들의 현장 강의 수업이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선생님들 강의를 가끔 봅니다. 강의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할 때 쉽게 가르치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쉽게 가르치라는 거는 쉬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뭐냐면은 준킬러 문제를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실수를 하지 않아서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은 학부모님께서 좀 잘 리드해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청수학의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